사실은 앞에까지 한 얘기는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할 얘기가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집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 빨리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까 제가 자극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극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먼저 오늘 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know, ing를 붙이면 알미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배웁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막 배워요. 그리고 알면 지식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식인은 자랑 삼아 내가 뭘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지식인의 대량 학살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그럼 저쪽에서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안다 그건 네이버에 있는 거다, 구글에 있는 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알아만 가지고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다. 제프리 페퍼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스카입니다. 그 사람은 21세기는 많이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knowing과 do에다가 ing, doing, 함입니다. 이건 알고 이건 함이란 말이에요. 자, knowing과 doing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다. 이 갭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는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대답해봐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했습니까 지금? 아니.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 그런데 안 해! knowing, 갭. 이 갭을 줄이는 것이 기업도 개인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우리는 성공을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꼭 성공만이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는 것 중요하다, 배워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doing, 합니다. 그래서 knowing과 doing의 갭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그 유명한 제프리 페퍼라는 석학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막 경영대학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종을 하는데 사실은 동양에서는 이미 500년 전부터 양명학에서 지행합일, 알지자, 지행합일. 여러분 5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상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일치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오늘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변화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가 경영입니다.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기 경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 개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주시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도 여러분 오늘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화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느냐? 변화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맥킨지라는 회사 아시죠? 네. 맥킨지에서 맥킨지 세계연구소,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됐나요? 네. 이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말했습니다. AI로 인한 산업 변화 또는 경제 변화는 그동안의 산업혁명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10배고 AI로 인한 충격은 산업사회보다 300배에서 3000배다.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격이 어때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에 적응해야죠. 결국은 다 적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먼저 적응하느냐, 먼저 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에 대해서 우선 왜 변화해야 되느냐, 한문으로 써서 미안합니다. 변하면요, 변하면 변즉 통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통한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얘기고 동양 사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예요. 변해야 통한다. 변해야 통한다. 그리고 통하면 어때요? 통하면 통즉 오래 간다. 통하면 오래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변합니까? 다 알면서 놀라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죽을 때 변한다. 죽을 때. 세상의 이치야, 이치. 죽을 때 변해, 죽을 때. 그럼 죽을 때 변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변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변해야지. 왜 죽을 때 변한다고 했느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 언제 변하는지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궁할 때가 죽을 때 아니겠습니까? 궁할 때 변한다. 궁집변. 인간은 궁해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궁집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요즘은 암이라는 게 자체가 고혈압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죠?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암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변합니다. 딱 암이 걸리면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일만 합니다. 그때부터 유니시티 제품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요? 그때부터 운동합니다. 그때부터 술 줄입니다. 그때부터 금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위기가 와요. 놀랍게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 오기 전에 변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이상목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이십니다. 그분은 대학원생들 데리고 미국으로 지질 탐사를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여학생 한 제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이야 몸 전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우선 이게 재활이 좋으니까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지금도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IT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이분이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옛날에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지리학과 교수 지지리도 몰라요. 전문가는 몰라. 지리학과 교수를 TV 나올 일도 없고. 그런데 장애인 딱 되고 나니까 TV 나오지,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막 감투 주지, 유명한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지.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고 딱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변했대. 사고 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사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보이고요. 저 공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트 남자들이 공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엘리트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지만 너무 놀랍게 생각하고 엘리트 남자들이 공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S대학교 교수고 뭐 이 정도 되면 공감 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래, 본인이 자기는 공감 능력이 없었다고. 그런데 사고 딱 당하고 나니까 공감 능력이 생긴 거예요. 남이 보여요, 남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 지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면서 변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사고 당하는 거다. 여기서 말을 끝내면 또 오해하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자기도 사고 당하지 않고는 못 변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궁은요, 교통사고는 위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위기가 생기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기 오기 전에 의식하면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게 위기의식이라고 해요. 위기의식.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위기의식을 가지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하고 변한 게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되면 이혼 당하지 뭐. 이런 위기의식을 갖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 중에 이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사실 나도 언제 이혼할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말을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기 있기 없기? 제일 복잡한 놈들이 줄을 떠가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강의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강의를 참 재밌게 한다고 소문났는데 요즘 무서워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냥 재밌게 하려고 살을 든 건데 막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면 웃자고 한 얘기를 어떤 놈은 죽자고 되니까. 자, 위기의식을 갖자. 그래야 변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위기의식만 가지면 안 되니까 비전, 꿈도 갖자, 희망도 갖자. 위기의식과 비전, 희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이걸 저는 합해서 희망적 위기의식. 좀 멋있지 않나요, 말이? 네. 제가 엎드려 별을 봤잖아요. 네, 희망적 위기의식. 희망적 위기의식. 여러분 끊임없이 위기의식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1000년도 못 살 것을, 아니 100년도 못 살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 말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요,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요즘은 그런 노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노래는 100년도 더 살 텐데 하루만 살 것처럼 사는 놈들이 많다. 이럴 때 그냥 끄덕끄덕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참 쳐다보면서 누가 그러냐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살 것처럼, 하루만 살 것처럼 열심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미래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다가온 미래는요, 우선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앤드루 응이라는 스탠포드대 교수는 AI 4대 천왕인데 젊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100세 이하인 사람, 젊음이 100세 이하인 사람. 그럼 여러분만 젊은이가 아니라 나도 젊은이야. 같은 젊은이야. 같은 젊은이. 동의하세요? 네. 이걸 또 지금 몇 분은 지금 아니라고 우기고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냐고 그래. 같아 여러분하고 지금 우리 같은 젊은이에요. 여러분 유니시티 제품 먹고 특히 여러분은 제품을 먹기만 해요? 막 활동한다고 돌아다니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요. 항공기 승무원이 항공기 조종사보다 오래 살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보다 오래 산다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옛날에 영국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버스 기사보다 그 옛날 차장, 버스 차장, 여승무원, 그분들은 버스가 서기만 하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또 올라가야 되니까. 허벅지 운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non-exercise activity, 비운동성 활동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힘들게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나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요. 나 건강관리 안 해! 나 오래 살래!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여러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기 밀고 다니면서 건강하네! 설거지 하라고 하면 설거지 하면서도 여러분 팔뒤꿈치로 올리고 설거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가수 김대현님께서 그랬잖아요. 지하철 타고 손잡이 잡고도 가만히 있지 말라고! 똥꼬에 힘을 주라고, 똥꼬에. 이걸 그 유명한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 그러면 지하철 만약에 나이 먹었다고 앉으시라고 하면 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잡이 잡고 계속 케겔 운동 해야 되겠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다고, 출근 힘들다고 이러지 말고 서서 케겔 운동도 하고. 여러분 요즘 그걸 NEAT, NEAT라고 말하는데요. 이 운동이 여러분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놀랍게도 여러분 제품 드시면서 그러면 진짜 안 돌아가십니다. 특히 여자는요, 남자보다 더 안 죽어. 내가 용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자는 안 죽을 짓을 골라 합니다.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들은 죽을 짓만 골라 합니다. 아마 이걸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넘어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그래서 아이스비트가 피메일 여성의 시대를 얘기했듯이 여성의 행동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남편 교육. 여러분 나는 교육한 사람이지만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
있는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교육, 교과서도 안 바꿔집니까? 늘 똑같은 얘기. 저는 그게 교육인지 몰랐거든요. 잔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교육할 때마다, 나를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남편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바꿔서 더 살겠다는 의지거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바꿀 필요 없이 교체 대상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교체 대상은 교체하지 않고 데리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다. 그래서 사모님이 만약에 교육을 시킬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아, 버릴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부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교육이네! 놀라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육입니다. 저는 이걸 교육 마인드라고 합니다. 교육 마인드 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교육받기가 쉽지 않을 때 저는 그때마다 느낍니다. 칼 매니더 박사가 얘기한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칼 매니더 박사, 미국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정신치료자 칼 매니더 박사는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교육받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받을 때 여자가 하는 얘기를 그 친구 몇 번째냐고, 이런 놈은 교육받는 시간이 길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남편이 사실 그거 지금 몇 번째냐고 하면 깜짝 놀라서 내가 또 이거 두 번째야? 미안해 내가 해준다. 이런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건 로봇은 못해, AI는 못해요, 이것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저 인간적인 사람 맞죠? 네. 교육받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변화에 대해서. 자, 변해야? 예. 이걸 변죽통이라고 했다. 그리고 통죽구라고 했고, 언제 변하느냐? 우리가 비전,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업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여러분 쿠팡 보세요. 쿠팡이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쿠팡이 만들어진 지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여러분, 한때는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50조에서 60조 못 넘어 50조 조금 넘어요. 그 현대차 시가총액 2배까지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쿠팡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다. 자, 변화 혁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